주말인 오늘 아침 국토의 한가운데인 충청북도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1로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고 역대로는 38번째입니다. 이른 아침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란 시민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먼저 정혜인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내부를 비추는 CCTV 화면. 갑자기 집 내부 전체가 흔들리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천과 공원, 놀이터를 비추는 카메라들도 일제히 위아래로 여러 차례 떨립니다. 지진은 누르르 흔들리잖아. 이거 뭐꽝 하고 하사는데 몸뚱이가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 오늘 아침 8시 27분 49초, 충청북도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이며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작년 12월 제주 해역 규모 4.9의 지진 이후 약 10달 만입니다. 진원 깊이는 12km로 추정됩니다. 8시 8분과 9분, 규모 1.6, 1.3의 지진에 이어 본진 16초 전 규모 3.5의 지진까지 3차례 전진이 있었습니다. 본진 이후에는 10시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12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청에는 모두 168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진이 발생한 충북뿐 아니라 경기도와 경북은 물론 서울과 강원에서도 지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문의였고 인명피해 신고나 구조대 출동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피해를 파악하고 전기, 통신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즉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여진 등에 대비했습니다. 괴산에서 약 70km 떨어진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물론 전국 원자력 발전소에는 진동이 미치지 않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국토 한가운데서 발생한 오늘 지진은 진원지인 괴산과 충청북도를 넘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예상치 못했던 흔들림에 시민들은 깜짝 놀라 식탁 밑으로 숨기도 했고 서울에서도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충북 괴산과 인접한 충주시의 CCTV 화면입니다. 오전 8시 27분 33초 사람들이 한창 건너던 출렁다리가 갑자기 흔들립니다. 이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는데 출렁다리 밑 건물과 차량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상황을 살핍니다. 16초 뒤 규모 4.1의 지진이 덮친 인근의 아파트 놀이터. 화면이 요동치더니 아이 한 명이 뛰쳐나오고 이어서 어른들도 건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방에 있다가 밖으로 뛰어나올 정도로 집이 흔들렸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2번. 처음에는 약하고 나중에는 좀 세게. 같은 시각 지진의 위력은 집 안에 설치한 CCTV에도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네, 철거하는 것처럼 집이 너무 많이 흔들려서 놀래가지고 거실로 나와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생이랑 초등학생이 있는데 아이들이 식탁 밑에서 이미 머리 숙이고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충북 제천시 세명대학교 기숙사에선 지진으로 전기 공급이 끊기자 자체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는데 이 과정에서 연기가 뿜어나오면서 학생 75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려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밖으로 대피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지진이 나서 전기가 한 번에 꺼지면서 또 제천에서 출발한 관광열차와 화물열차가 한때 시속 30km로 천천히 운행하는 등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전역에서 TV가 넘어지거나 그릇이 깨지는 등의 소동이 잇따랐고 충청북도 상황실에는 벽체에 금이 가거나 지붕에 기와가 떨어졌다는 등 12건의 피해 신고가 공식 접수됐습니다. 지진이 국토 정중앙에서 발생하면서 흔들림은 충청과 강원은 물론 수도권과 경북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릇과 창문이 깨지거나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감지된 충청권에서 119 신고가 집중된 가운데 서울, 경기와 경북 등 전국에서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MBC 뉴스룸에도 진원에서 80km 넘게 떨어진 강원도 횡성에서 강한 떨림을 느꼈다는 등 문의와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지진이 났네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1, 2초 있다가 바닥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아이들이 엄마 우유가 철렁철렁했다고. 특히 올해 수능을 2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전국의 교육청들도 포항 지진 당시 수능 연기 사태를 떠올리며
추가 지진이 없는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휴일에도 나와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식 주차장 지하 5층에서 리프트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람이 작업 중인 걸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오늘 오전 8시쯤 64세 남성 노동자 한 명이 건물 지하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 리프트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차량용 리프트 이동 중에 환자가 다쳤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대요.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지만 사다리를 이용해 내려가느라 구조하는 데 40분 넘게 걸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일단은 그때 우리 올 때는 한 대가 왔어요. 괜히 오래 걸렸어요.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하 5층 기계식 주차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규정에 따르면 청소나 정비 작업을 할 땐 기계 작동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지하 5층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동료 노동자가 리프트를 작동시켜 타고 내려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저희가 1인 작업은 없고요. 법에 2인 1조로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법에 맞춰서 우리가 단장 포함해서 4명이 작업을 했어요.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공정률 97%대에 달해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건물 공사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8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2달가량 준공이 늦춰진 상황. 준공 전 마무리 청소를 위해 휴일에도 나와 일하던 중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집에 있던 남편을 둔기로 습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선거 지원 유세로 집을 떠나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괴한이 처음부터 펠로시 의장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부촌에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3층짜리 자택. 현지 시간 28일 새벽 2시 반쯤 괴한 한 명이 뒷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집에 있던 남편 폴 펠로시에게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마침 펠로시 의장 집을 정기 순찰하던 경찰이 두 사람을 발견했고 Special call medic 66 location. 현장에서 괴한을 체포했습니다. The suspect pulled the hammer away from Ms. Pelosi and violently assaulted him with it. Our officers immediately tackled the suspect, disarmed him, took him into custody. 올해 82살인 금융사업가 폴 펠로시는 둔기로 머리와 몸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42살의 데이비드 데파페라는 범인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또 그가 집에 침입한 뒤 낸시는 어디 있냐면서 소리를 질렀고 낸시가 집에 올 때까지 남편을 묶어두려 했다고 말했다면서 펠로시 의장을 겨냥한 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에서 집까지 찾아갔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범인이 외친 말에서 정치적 동기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same chant was used by this guy. It was used on January 6th in the attack on the U.S. Capitol. The chant was, "Where's Nancy? Where's Nancy?" 실제로 범인의 페이스북에서 2020년 대선과 의사당 난입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시간, 펠로시 의장은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던 덕에 범행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자택이 무방비 상태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허술한 경호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20대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계에 끼어 숨진 SBC 계열의 제빵회사 SPL은 알고 봤더니 정부가 인증한 안전기업이었습니다. 사고 없는 기업이라는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입찰하면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대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매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에서 SPL은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3년 연속으로 받았지만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안전 인증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차주영 노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PL은 2000년 설립 이후 17년간 무제해 사업장이었습니다. 사고는 물론 질병조차 한 건도 없어 2016년 정부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기업으로 인증된 이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2018년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을 끼인 것을 시작으로 2019년 6건, 2020년 14건, 2021년 7건, 올해는 8월까지 10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끼임 사고만 14건. 그런데도 안전인증은 7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끼임 사고 가능성은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 2020년 안전보건공단은 혼합기 덮개를 콕 집어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덮개를 열지 않고도 내용물을 관찰하고 원료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점검창을 부착하라고 했습니다. 덮개가 먼저 맞게 설치가 되고 내용물을 관찰하려면 점검창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래도 끼임 사고가 계속되자 2021년과 2022년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 개선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기존 사고가 났던 기계를 중심으로 1년 뒤 사후 점검만 했고 결국 지난 15일 다른 혼합기에서 20대 노동자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2명, 3명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 심사하면서 전 현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샘플링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작년 6월 광주 재개발 붕괴 사고로 9명 사망. 올해 1월 아파트 외벽 붕괴로 또 6명 사망. 현대산업개발도 정부가 인증한 안전기업이었습니다. 2010년 처음 인증받은 뒤 12년간 유지했습니다. 불과 7개월 사이 노동자와 시민까지 15명이 숨진 뒤에야 안전기업 인증은 취소됐습니다.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 시기에 맞춰서 인증만 받으면 사실상 인증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습니다. 정부의 안전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금까지 1,459개. 이들 안전기업에선 지난 3년 동안만 1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사고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4곳밖에 없습니다. SPL에 대한 인증 취소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